CIA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호하겠습니까? 거짓말 절대 안 하고, 법은 법대로 그냥 다 지키는 준법 정신 투철한 사람을 CIA에서 공작 요원으로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죠. CIA에서 요구하는 인간형은 다르죠. Does the CIA commit crimes besides torture? Oh, every day. Every day. You know, I say this a lot, but it bears repeating. A CIA psychiatrist once told me that the CIA actively seeks to hire people who have sociopathic tendencies. That is, not sociopaths. Sociopaths have no conscience. And as a result, they blow right through a polygraph exam. They're impossible to control because they're unable to feel guilt or remorse. People who have sociopathic tendencies do feel guilt or remorse. They do react during polygraph exams, but they're happy to break the law because we're the good guys. 자, CIA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만약에 인도 대사관에서 뭔가 기밀을 찾아와야 되는데, 기밀을 찾아와야 되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어떤 방법을 쓸래? 그 기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인을 만나가지고 친하게 지내서 밥을 사주면서 접근해가지고 부인을 통해서 구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로 CIA가 원하는 인간형은 훔쳐온답니다. 훔쳐온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훔쳐오면 되지. 딱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CIA가 선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규칙을 깨부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깨부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살다 보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한 끗 차이야. 그 사람이 CIA 요원이 되면은 본인의 그런 욕구, 질서를 파괴하고 뭔가 규범을 깨트리고 막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CIA 요원이 되고 경찰이 되면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CIA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IA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개발한 성격 테스트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MBTI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MBTI. 근데 MBTI가 아니라 진짜 체계적으로 하는 그 테스트를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티모시 리아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고요. 하버드에서 교폰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격 테스트를 개발을 해요. 근데 그 성격 테스트가 요즘은 잘 안 쓰이는데 지금도 미국에서 일부 감옥, 정신병동, 그다음에 CIA 이런 데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CIA가 이 사람에게 그런 테스트를 개발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비리그의 똑똑한 학자들은 CIA랑 몰래 프로젝트를 많이 합니다. 돈 받아가지고 프로젝트를 많이 해요. 영화 뷰티풀 마인드 보면은 나오잖아. MIT 교수가, 천재 교수가 CIA의 컨택을 받아가지고, 펜타곤의 컨택을 받아가지고, 무슨 핵무기 개발하고 이런 데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알이라는 이 교수가 CIA에 적합한 인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정 성격 테스트를 개발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규칙을 따른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약간 규칙 파괴형 인간, 아니면은 명령에 복종하는 인간,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개기는 인간,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리더냐, 팔로워냐, 개길 줄 아는 사람이냐, 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테스트인데 CIA에서 그거를 한동안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CIA랑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멕시코로 놀러 갑니다. 멕시코로 놀러 가요. 거기서 이제 친구랑 같이 산장, 별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노는데 친구가 마약을 소개시켜줘요. 이거 한번 해봐라. 요즘,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요즘 이거 뜨고 있는 마약이야. 그게 LSD입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 화학 마약인데 펜타닐 같은 거지. LSD.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미국도 아니고 멕시코야. 괜찮아. 우리는 미국 사람인데 여기 멕시코잖아. 괜찮아.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나만 믿고. 하도 성화를 부려가지고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LSD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뿅 간 거야.
이 사람이 너무나 깊은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은 하지 마십시오. LSD를 하고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런 게 세상에 있었어? 헤어나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LSD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니까 좋은 구실이잖아요. 내가 LSD를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마약이 어떤 인간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하면 마약을 사용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쓸 수 있고 아니면은 폐가망신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LSD를 스위스에 있는 그 제약회사로부터 구합니다. 뭐 바셀이라는 유명한 제약회사 있죠. 나 하버드 교수인데 이러면서 규제를 뚫고 몰래 LSD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실험실에 쓴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LSD를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멋모르고 쫄래쫄래 교수가 광고, 구인 광고 낸 거 보고 용돈 좀 벌어볼까 하고 갔는데 LSD 복용시키고 어떤 상태인지 측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LSD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에 걸려가지고 뭐 징계도 받고 뭐 소명도 하고 뭐 이러는데 워낙에 이제 심리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다음부터는 허락받고 해. 그래서 이제 LSD 연구를 계속 해 나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CIA랑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CIA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마약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개조하는 거거든. 기억을 포맷하고 성격을 바꾸고 조종할 수 있게끔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 살인 병기를 만드는 거야. I need to know what went wrong. I think he snapped. But he has no memory.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팀 리얼이. 그래서 이 사람이 LSD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투약을 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심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딱 좋구나, 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작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노하우를 다 기록에 남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대부분 다 비밀 실험이었지. 하지만 이제 입소문을 타고 알려진 거야. 근데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자. 메리 핀처 메이어. 여자. 미인이네. 미인이야. 인물이 좋구만. 젊었을 때는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미인이네. 이 여자가 유명한 화가예요. 유명한 화가인데 이 여자가 하버드의 이 리아리 교수를 찾아와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교수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왔습니다. 이 IP께서 보내서 내가 왔는데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름은 말을 못하니까 이건 비밀이고 국가 기밀이에요. 이러면서 이 리아리 교수한테 LSD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SD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권위자라고 들었습니다. 저한테 LSD와 처방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LSD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적어주라 이거야. 프리스크립션을 달라.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하면은 안전하다, 괜찮다, 즐길 수 있다. 그 노하우를 알려달라. 어떻게 알려줍니까? 내가 화가 선생님을 어떻게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려줘? 근데 이쁘잖아. 미인이잖아. 이쁘잖아. 그래서 리아리 교수가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받아가요. 프리스크립션을 받아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JFK의 내연녀였던 거예요. 내연녀. 제키도 속을 많이 썩인 거지. JFK가 잘생기고 젊고 바람둥이여가지고 와이프의 속을 많이 썩였어요. 빌 클린턴만 그런 게 아니야. JFK도 이쪽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통해서 LSD를 얻어가지고 백악관에 이제 그 뭐 거실 같은데 좀 은밀한 방에서 둘이서 약을 하고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 책이에요. 트립드라는 책입니다. LSD의 역사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학 통신을 봐야 된다니까. 재방송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근데 JFK가 총 맞아 죽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몰래 사귀던 남자였는데 이 남자가 죽었잖아. JFK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워싱턴 DC 근교 뭐 버지니아인가 그쪽에서 살았대요. 근데 JFK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녁에 강변을 산책을 하다가 워싱턴 DC에 강이 하나 있잖아. 허드슨 강인가 뭐 하여튼 뭐 강 있잖아요. 강변을 산책을 하다가 괴한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JFK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의문에 총격을 당하고 사망을 해요. 생각해봐. 뭐 돈을 뺏어가려고 하면 돈을 뺏어가는 강도가 있었겠는데 이 여자가 총 맞은 자국이 막 머리를 그대로 겨냥해가지고 뭐 머리에 2방, 가슴에 1방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처형하는 스타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뭐 도망가다가 강도가 총 1방 빵 쏴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정말로 딱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2방이나 쏴가지고 확실히 죽였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JFK도 총 맞아 죽고 이 여자도 그 다음에 총 맞아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이유는 모르지. 근데 그 당시에 경찰이 용의자 1명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흑인 젊은이였대. 근데 뭐 혐의 없음으로 결국은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잡기는 잡았는데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뭐 기소도 안 됐는지 뭐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는지 어쨌든 그 청년은 풀려났다고 합니다. 지금 타일러 로빈슨도 마찬가지예요. 찰리 커크 죽인 이 타일러 로빈슨도 오늘 지금 재판정에 나왔는데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변호사랑 뭐 씩 웃으면서 재판정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얘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은 그냥 억울하게 걸렸을 수도 있어요. 들리는 말로는 이 청년이 부모나 뭐 주변 사람들이 설득을 했대요. 지금 세상이 다 너를 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만약에 네가 경찰에 자수를 하지 않고 버티면은 잘못하면은 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수를 해라. 해가지고 뭐 설득을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언론에도 나온 얘기인데 확실한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 타일러 로빈슨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뭐 자수를 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죽였다 안 죽였다를.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일러 로빈슨이 죽인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죽였어. 얘는 팥지 대리 그냥 깍두기로 세워놓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프레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잡혔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형만 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간에 걔도 재판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재판이 뭐 1년, 2년 흘러가다 보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자, 여기서 꿀잼이지? 무섭죠?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여자도 나이가 좀 있잖아. 얼굴도 이쁘잖아요. 이 여자가 혼자 살았겠습니까? 이 여자도 한번 결혼을 했던 이혼녀였어요. JFK랑 데이트를 할 때. JFK는 당연히 유부남이었지만 이 여자는 이혼녀였다.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였느냐? 뭐 2차 세계대전이었나 뭐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었던 참전 용사 뭐 한 소령이나 중령 정도 되는 중간 영광급 장교였다고 합니다. 아마 베트남 전이었을 거예요. 베트남 전에 참전을 했던 참전 용사인데 이 여자랑 어떻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즈음에 새로운 직장을 얻습니다. 그 직장이 어디냐? 여러분 한번 게스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알파벳 기관이에요. 알파벳 기관. 예, 베스트 플레이어님 말이 맞습니다. C땡땡. 남편이 C땡땡에 취직을 합니다. 스카우트 돼서. C땡땡이 20대 뭐 대학생들도 스카우트해서 뽑기도 하지만 경력직. 그러니까 현장에서 검증된 군인들, 전직 군인들이나 현직 군인들을 스카우트를 해요. 뭐 경찰들 중에서도 스카우트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편도 스카우트 돼가지고 C땡땡에 들어갑니다. 이 여자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미지수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데 그 남자가 놀랍게도 오퍼레이션 마킹버드, 오퍼레이션 마킹버드의 책임자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새는 언론을 지칭하는 거예요, 언론. 그러니까 C땡땡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를 해야 되니까 언론이 자꾸 비판하면 안 되잖아. 마킹버드, 이 떠드는 이 새들을 조련을 시켜가지고 순화를 시켜야 된다. 그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C땡땡이 오퍼레이션 마킹버드 작전을 통해서 언론에다가 돈을 뿌리고 인맥을 심고 여러 가지 방식을 써가지고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장악을 한 거야. 그래서 전쟁에 반대하지 않고 C땡땡이 원하는 대로 기사를 써줄 수 있도록 작전을 짭니다. 그게 오퍼레이션 마킹버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오퍼레이션 마킹버드가 다른 이름으로 수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 언론도 물론 성역이 있긴 하지. 하지만 미국 언론들이 진짜로 입을 맞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묻어버립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타일러 로빈슨도 그렇고 뭐 찰리 커크 죽음도 그렇고 언론에서 보도 자체를 안 해요. 보도 자체를. 다 음모론으로 몰아버리지 어느 언론도 보도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딥스테이트 진영에서 뭔가 보도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이 여자의 남편이 이혼을 하고 CIA에 들어가서 이 오퍼레이션 마킹버드의 책임자가 됩니다. CIA에서 아주 큰 작전을 성공을 시킨 거지. 전직 군인이고 CIA 스카우트 돼가지고 언론 통제 작전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케네디의 불륜 정부였던 이 여자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참 좁죠. 좁기도 하고, 야, 이거 뭐 드라마처럼 아주 얽히고 설켜 있어. 신기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 교수 이야기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나중에 막 폭주를 해요. 그러니까 LSD를 미국의 전역에 보급을 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교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히피 문화 있잖아. 히피 문화. 막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막 무슨 뭐 사막에 공연장 만들어 놓고 막 락 음악 틀어 놓고 막 말이야. 술 마시면서 섹스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랬던 히피들 있잖아. 히피들. 그 히피 문화에 LSD를 소개하고 전파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대학교를 때려쳐요. 하버드 대학교고 나발이고 나한테 다 필요 없다. 자, 이거는 진짜 이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음모론이야. 과연 하버드를 자력으로 그냥 스스로 진짜 그만둔 건지 아니면은 C땡땡의 어떤 공작 차원에서 이 히피 운동에 마약을 심기 위해서 이 사람을 파견을 한 건지 솔직히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카오스 같은 그런 책 같은 걸 읽어보면은 C땡땡이 마약을 히피 운동에다가 퍼뜨렸다. 미국인들에게 소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 코카인도 그렇고 LSD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LSD가 MK 울트라의 굉장히 핵심적인 툴이었기 때문에 LSD를 사용을 하면은 부작용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중독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어. 저는 뭐 마약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담배도 안 펴요. 모릅니다. 근데 다른 마약은 중독성 있잖아. 금단 현상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LSD는 그런 중독이 별로 없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문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LSD를 과하게 하면은 뇌가 망가져요. 중독은 안 되는데 과하게 하면은 뇌가 부서집니다. 부서져요. 그래서 뭐 정신분열증, 뭐 자폐증, 우울증, 불안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맛이 가요.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LSD를 이용해 가지고 MK 울트라 작전을 수행을 했던 거야. 사람을 LSD로 맛이 가게 만들어 가지고 브레인워시, 쇠뇌를 시켜 가지고
C땡땡이 원하는 인간으로 개조를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이 사람이 주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선구자야, 선구자.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학교를 그만두고 히피 운동에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LSD 전도사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지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등 떠밀어서 한 것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의심이 좀 간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충분히 의심이 간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뭐가 아쉬웠어. 그래서 결국은 감옥까지 가요, 나중에. 근데 더 웃긴 거는 블랙팬더라는 그 흑인 그 그룹 있잖아. 흑인 정당. 블랙팬더에서 이 남자를 탈옥을 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야, 영화. 그래서 이 남자가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 2년 도망 다니다가 또 잡혔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이상한 골 때리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굉장히 이상한 인생을 살았다. 하버드 대학교 존경받는 심리학자로 살다가 갑자기 마약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브레이킹 배드도 아니고 말이야. 마약 전도사가 돼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감옥 가고 탈옥하고 다시 잡혀서 감옥 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았다. 결국은 다 죽었죠. 그리고 이 여자의 남편은 C땡땡의 성공적인 언론 통제 작전, 마킹버드 작전을 성공시켰다.